입니다. 건이라라고 하는 글자는 찰 한자에다가 여기다가 발족자, 그죠? 발족자에다가 그 찰한자를 보탠 글자인데요. 이 괴상으로는 어떻게 나냐면은 산괴는 그친다라는 뜻이죠. 산은 그친다라는 뜻이 되고 차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데 그친다라고 하는 것은 자 가는 것을 그친다라고 하는 발족자를 쓸 때 우리 지라고 이렇게 쓰죠. 그래서 가야 되는데 자 이제 그 앞에가 너무 추워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걷는 걸로 표현할 때는 절뚝발이, 절름발이 건이라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어렵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이 건괴를 이 화택규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화택규도 자 어긋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어긋났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요 앞에 뭐가 있었냐면 풍화 가인괴가 있습니다. 자 풍화 가인괴는 바로 집안의 법도를 바르기 위해서 각각이 처한 위치마다 위에서마다 자기 일을 그저 바르게 하면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두루 집안의 법도를 갖추는 건데요. 이때 가라고 하는 것은 대부의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바르면은 나라가 천하가 바루어지고 안정된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것이 되고 그런데 그 가인에서 보면은 화택규괴 같은 경우는 초요만 바르죠. 초요만 바르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바르지가 못합니다. 바르지가 못한데 자 가장 아래쪽은 다시 말해서 가장 아래쪽이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로 보자면 밑에는 백성들 자리가 되는 거죠. 위로 쭉 보자면 전체적으로 관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직 크게 동요는 없는데 위에서 그죠? 위에서 자기 자리들을 바르게 하지 못한 데서 이미 그 권력자층 내부에 뭐냐면은 그 내분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로 반목한다라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고요. 반면에 수산 건괴 같은 경우는 아래만 여기만 부정이죠. 초유만 부정이고 나머지는 다 바른 자리들입니다. 그죠? 바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삶이 조금 어렵다, 바르지가 못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백성들 같은 경우는 살기가 어려우면은 보통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를 보면은 다 바르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주역을 은말 주초시기 때 그 역사를 기본적으로 담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른바 권력자들, 저 이른바 천자의 나라엔 바로 권력자들의 문제가 있는 경우고 여기는 이른바 주나라로 표기하자면은 서백, 그죠? 서쪽에 있는 주나라의 권력층들은 안정돼 있는데 나머지 전체 왕도의 그 백성들은 바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글도 보면은 초요 같은 경우는 가면은 그죠? 가면은 어렵고 그냥 오면은 명예롭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떠나지 말라라는 뜻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규괴나 건괴 같은 경우 앞에 나오는 보다 앞서 나오는 29번째인 감괴 그 다음에 술의 둔괴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통 4대 난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어렵다라고 할 때 4대 난괴라고 해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뭐를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요 어려움을 헤쳐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그래서 이른바 규를 벗어나고 건을 벗어나는 이 방도 그러한 법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4대 난괴의 장점이라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뭐 어려운 일 닥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어떻게 이것을 잘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두 괴인데요. 잠깐 요걸 가지고 우리 책 갖고 계신 분들 요거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보면은 어렵다라고 하면 서로가 더군다나 이 반목한다. 반목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우리가 보통 서로 간에 등지고 반목하는 관계다. 그런데 규괴 같은 경우는 서로 부정하긴 하지만 서로 간에 음양짝이 잘 되죠. 그죠? 음양짝이 초요만 빼놓고서는 음양짝이 나머지는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음양짝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역시 초요하고 여기만 빼놓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반목한다 그러면 서로 등져서 안 보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해결하려면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는 거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렵다라고 어렵고 절름발이니까 더욱이 나아가기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나아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역시
와서 만나야 되는 거죠. 어떤 경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서로 와서 만나는 것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도입니다. 그래서 그 화택규께나 수산건괴에 효사들에 보면 전부 다가 뭐가 들어가냐면은 견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우라고 하는 말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기보다는 상대방이 윗사람이 나한테 와라라고 하는, 그죠? 왕래라는 두 단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왕래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은 내가 가는 것보다도 윗사람이 나한테 오는 것, 그죠? 요것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수산건괴니까요. 그 화택규께하고 비교해서 그 들여다보면 그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자, 650쪽이죠. 건은 서괴의 규자는 괴하니. 자, 공자가 말씀하신 서괴전의 규라고 하는 것은 어긋남이니 괴필 이유나니라. 어긋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수지건이라 하니. 그래서 건괴로서 받았다라고 했으니 건자는 난야니. 그죠? 건자는 난야라. 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라. 규괴지 시에 어긋나는 때에 필요 건난하니. 그죠? 어긋나는 때에는 틀림없이 그 다음에 어렵고 어려우니 건소이 차개하라. 그래서 건괴가 규괴 다음 하는 바이라. 건은 험조지 의라. 건은 험하고 막힌 뜻이라. 그러므로 위 건난이라. 그래서 건난이 되니라. 위 괴 간상가나 하니. 괴됨이 감괴가 위에 있고 간괴가 아래에 있으니 간은 험야요 간은 지하니. 간은 험함이고 간은 그침이니 험재전이 지하니. 험함이 앞에 있어서 그치니 불능진야요. 그래서 능히 나아가지 못하고 전유험조하고 앞에는 감괴가 있으니까 험조함이 있고 뒤에는 준조, 이거는 뒤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준조, 역시 험하여서 막힌다. 험조라고 하는 것은 감을 표현하고, 그죠? 준조라고 하는 것은 뒤라고 하는 것은 아래의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아래는 준조, 산괴가 있어서 준조함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위 건야라 라고 했습니다. 그 건괴에 대해서 밑에 정작하신 말씀에 건은 변시, 처, 건지, 도요. 건이라고 하는 것은 문득 바로 건에 처하는 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택수 곤괴, 사대 난괴 그러면은 둔괴라기보다도 곤괴가 있죠. 죄송. 감괴, 곤괴요. 어렵다라고 하는 상 곤괴를 써야 됩니다. 둔괴는 이제 처음이니까 굳이 뭐 사대라 할 때는 곤괴요. 곤괴는 변시, 처, 곤지, 도니. 그죠? 곤이라고 하는 것은 문득 바로 그 곤에 처하는 도이니 도무시 불가행이라. 도라고 하는 것은 때로 행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험하다라고 하는 그에 대해서 밑에 융산이시왈 보면은 진감간, 그죠? 진괴, 그 다음에 감괴, 간괴, 요 세 가지가 상우, 서로 만나서, 그죠? 서로 만나서 이렇게 되면 수산, 이렇게 되면은 수산건이 되고, 그 다음에 물개가 이렇게 되고, 위에가 이렇게 되면은 뇌수해괴가 되는데, 그 다음에 감은 항상 재언이라. 그래도 어렵거나 풀리거나 간에 감괴는 양쪽 다 그저 늘 있는 것이니 두 괴가 개의 감리의요. 그래서 두 괴는 다 뭐냐면 감괴로서 뜻을 삼았으니 간하 감상, 이건 수산건괴죠. 간하 감상 즉 시지호 험중이라. 이것은 바로 험중한 가운데, 다시 말해서 물괴가 위에 있으니까 이게 험중이 되는 거죠.
험중한 가운데 그쳐 있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위지 건요 고로 위 건이요. 그 다음에 감하 진상, 다시 말해서 뇌수 핵괴인즉 시 동이 추로 험중이라. 그래서 이것은 움직이면서 험한 가운데에서 나왔으므로 위해라. 그래서 진이라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니까 험한 가운데에서 계속 움직이고 움직여서 마침내 바깥으로 나온 상이기 때문에 해가 되니 명명대솔 이 출험여 불출험이 의해라. 그래서 그 이름을 쓰는데 뇌수해냐 아니면 아까 해냐 풀렸느냐 아니면은 여전히 어렵고 절름거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저 그 이름을 짓는데 대저 험한 데서 나왔느냐 아니면 험한 데서 나오지 못했느냐를 가지고 뜻을 삼았느니라. 또 말하기를 감은 배 제께 감꾀가 여러 개들과 합하여서 짝하여서 무릇 14개, 정확하게는 몇 개가 나오겠어요? 4개, 숫개, 기본적으로 8개, 일정 8회 해가지고서는 8개가 나오겠죠? 그죠? 일건천, 이태태, 그 다음에 쭉 삼리화, 그 다음에 사진례, 오손풍, 그 다음에 육감수 하면은 중산 간께가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8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게 있겠죠? 이런 경우 하나, 그 다음에 이태택 해서 수택 절개 하나, 그 다음에 삼리화, 화수, 미제 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술에 둔께 하나, 그 다음에 풍께? 맞죠? 하고, 일건전 이태태 삼리화 사진례, 그 다음에 오손풍,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오손풍 육감수, 각감수 하면 이거 똑같은 거니까 빼야 되겠죠, 하나는. 그죠? 그 다음에 칠간산,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팔곤지, 요게 나오겠죠. 그럼 전부 다 몇 개예요? 15개죠. 뭐 계산할 필요 없죠. 6개, 6개니까 요거는 겹치니까. 그죠? 15개인데 지금 14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중에 제일 좋은 꾀가 뭐예요? 수택 절꾀가 있죠. 자, 물개 다 들어간 거 이름 한번 붙여봅시다. 이건 뭐예요? 송사해야 되겠죠. 송사하는 거 안 좋죠.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택수 곤꾀, 그 다음에 화수 미제, 그죠? 미제, 그 다음에 뇌수 해꾀, 풀리기는 하지만 아직 어려움 남아있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풍수 환꾀, 그 다음에 중수 감꾀가 있고, 이거는 수천 숙꾀. 그러다 결국 싸우잖아요. 그저 음식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 수택 절꾀, 그 다음에 수화 기제꾀, 그 다음에 술에 둔꾀, 그 다음에 수풍 정꾀. 이것도 이게 결국은 여기 정전법 체제가 무너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 다음에 여기 수산 지금 나왔던 건꾀, 그 다음에 역시 수지 비꾀. 이제 나라 막 세우는데 지금 막 서로 돕는다라는 뜻이니까 이 중에서 가장 나은 게 대체로 요거나 요거 정도를 빼둘 수가 있는데, 아마 지금 요 쓴 용산이 씨 같은 경우는 아마 수택 절개 정도 하나 빼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14개. 어쨌든 간에 그 물귀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다 뭐 하더라? 어렵더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4개는, 태반이, 그죠? 태반이 개 험난지 위요. 다 험난하다라고 이르렀으니, 그 간에, 그 사이에 우간이 무구자. 어려움을 만나서 구함이 없는 자는, 그죠? 구함이 없는 것은 무여곤이라. 곤만한 것은 없느니라.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곤꾀가 되고, 그 다음에 우난이 불행자. 역시 어려움을 만나서 가지 못하는 것은 망려건하니, 그죠? 건만한 것은 또 없으니, 개, 곤즉 유택이 무수지 상이요. 곤꾀인즉 위에가 그저 연못괴가 연못은 있는데 그 연못에 물이 없는 상이고, 그래서 아무 내가 어려움을 맞닥뜨려도 구원해 주는 자가 없는 것이 되고, 그래서 군자 이하여 치명수지라 이렇게 표현했죠. 반면에 건인즉
구 천하 산천지 지험이라. 그래서 이것은 천하에, 그죠? 천하의 산천에 아주 지극히 험한 것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험한 것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아가기가 힘들다. 그렇지만은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가서 만나야 된다.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이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수산건괴라라는 뜻입니다. 자, 건은 그 다음에 이 서남하고 분리 동북하며 이견대인하니 정이면 길하리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빠져나오는 것이 기본 목적이죠.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오고 서로 간에 그 대동사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니까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뭐가 이롭다, 불리하다, 이 두 가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서남방은 이롭고, 서남방이다. 여기 지금 둘 다가 험함이죠. 험하고, 이거는 험준하고. 그러니까 서남방은 뭐가 있느냐면은 곤괴가 들어가 있죠. 후천팔계 방위도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자, 보면 일감, 그 다음에 이곤, 삼진, 사손, 가운데 오중, 육건, 칠태, 팔간, 구리, 이렇게 되는 거죠. 때로 보더라도 이때가 굉장히 춥고 어려운 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하고 딱 대칭되는 때가 언제가 되느냐? 수하고 하면 여기가 되고, 감하고는 여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예 추우니까 뭐 나오지도 못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쪽이 이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역사적 사건하고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동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였느냐면은 은나라가 되는 거죠. 그죠? 은나라에 해당되는 것이 되고, 서남방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주남편, 소남편이 있듯이 바로 주나라에 해당되는 겁니다. 주나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분리동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은나라가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롭지가 못한 것이 되고, 바로 이른바 성인의 도를 회복한 저 주나라 같은 경우가 자, 이로운 땅이다라고 하는 이 서남 분리동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디 뭐 이상해요? 이게 저기 하나 아니 안 써지긴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네. 일간천, 이태태, 삼리와, 사진내,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안에도 8개 해놨잖아요. 아니 써놓으셨는데 안 보여가지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원래 동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저기 어디냐, 그 곤귀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서남, 뭐예요? 그 동북상붕, 이렇게 표현했죠. 곤귀에서. 곤귀는 바로 동북방은, 자, 상붕이라 벗을 잃는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곤귀에서, 그 다음에 서남은 득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후천 방향에서 보면은 이쪽은 전부 다 뭐예요? 다 음효가 되는 거죠.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음효들이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바로 득붕의 상태가 되고, 자, 이 여자들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시집 가죠. 우리가 택산 함괴가 있었잖아요. 산괴가 자, 밑으로 들어가 있고 연목괴가 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 쪽 집에서 여자를 저 바깥에서 구해오는 거죠. 구해서 자기 집으로 이게 시집을 가는 괴가, 우리가 시집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북은 벗을 잃는 방향이고, 여기는 벗들이다라고 하는 건 자기하고 같은 무리들하고 지금 어울리는 건데, 여기서 그 이서남 분리 동북이라고 하는 것은 은나라 말기 때에 바로 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주나라가, 그죠? 주나라가 앞으로 천하를 통일하기 때문에, 자, 실은 매우 부정한 자리가 누구냐?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제대로 살 수가 없는 상황에서 바로 주나라 같은 경우가 이 그 살기가 좋은 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은나라 같은 경우는 이롭지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이라라고 하는 것은 서남이 이롭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점을 쳤는데 내가 서남방으로 이를테면 우리가 토정비결이다 이런 거 아마 이렇게 보면은, 올해는 서남방이 이롭고 동북방은 불리하다, 이것이 꼭 서남방이 이롭다라기보다도 나한테 서남방이 어딘지, 그죠? 나한테 불리한 동북방이 어딘지 이런 것들도 찾아낼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남하고 분리 동북하니 이견대인하니 정이면 길을 하리라. 그래서 자, 이 어려움, 내가 어렵게 가는데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도와줄 이른바 메시아라는 개념이 이제 서양 애들이 메시아라는 것이 우리는 대인이죠. 그러한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로우니 내가 상황을 빠져나가려면은 나를 도와줄 바로 구원해 줄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면 길을 하리라. 자, 정자의 전을 보면 서남은 곤방이니 고는 지하니 고는 땅이니 채순이 이하고 그죠? 채가 다시 말해서 곤격의 채라고 하는 것은 순음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되고 순하면서 그 다음에 쉽고라는 거죠. 평이하고라는 뜻입니다. 평이하고 쉽고 동북은 간방이니 간은 산야니 채가 어떻게 된다? 지험하니 그쳐 있으면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이죠. 그래서 험하니 제 건난지 시하여는 건난의 때에 있어서는 이어 순처 평이지 지하고 바로 순한 곳이면서 평이한 땅이 이롭고 분리지어 위험냐니 바로 험난한 곳에 그쳐 있는 것은 그치는 것이 이롭지 아니하니 처순이즉 난가서요. 그 순한 곳에 평이한 곳에 순하면서 순이한 곳에 처한다면 어려움이 가히 풀어질 것이고 지어험즉 그런데 험난한 곳에 그쳐 있다면 난익심이라 어려움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 건난지 시엔 그죠? 건난의 때에는 필요 성현지 인즉 능제 천하지 난이라. 반드시 성현의 사람이 있어야 그죠? 있다면 능히 천하의 어려움을 건널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견대인야요. 그 다음에 제 난자는 어려움을 건너는 자는 필리 대정지 도의 견고기수라. 반드시 대정한 도로서 견고하게 그 지킴을 견고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즉 길야라. 그래서 바르게 하면 길하다라고 하였느니라. 범처난 자 그래서 무릇 어려움에 처한 자 필제오 수정정이니 반드시 발음을 지키는 데 있으니 설사 난불해라도 설령 어려움을 풀지 못하더라도 부실정덕이라. 그 바른 덕을 잃지 말아야 하느니라. 잃지 말아야 하니 시길려하니와 그래서 이로써 길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아이고 뭐 발음이고 뭐고 없어 그러면은 더욱 어려운 데로 빠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저 어려움이 다 풀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바른 덕을 잃지 아니하여야 이로써 길하거니와 약 우난이 불능고 기수하여 만약에 어려움을 만나서 능히 그 지킴을 단단히 하지 못하여 입어 사람이면 그래서 사특하고 분수에 넘는 참남한데 그죠? 참남한데 더러운 데로 들어가게 되면 수사구면이라도 비록 진실로 만약에 그죠? 뭐 진실로 면하더라도 하여금 면하더라도 또한 악덕이라. 이런 경우는 악덕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은 버림받게 될 것이라 라는 겁니다. 지의명자 의리와 명을 아는 자 분리하라. 악덕년이 그래서 지의와 명을 아는 자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런 말에서 사람한테 그저 비록 어려움을 만나 가지고 사특하거나 이런 그저 분수에 넘는 짓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주자의 본의를 보면 거는 난냐니 그저 거는 어려움이니 족 불능진하여 발이 그저 발이 능히 나아가지 못하여 행지 난냐라. 가는 것이 바로 어려움이라. 뭐 발이 해도 되고 그냥 좋기 이렇게 해도 돼 그냥 상관없습니다. 좋기 능히 나아가지 못하여 가는 것이 어려우니라. 위괴 괴됨이 간하 감상하니 산이 위에 있고 물이 위에 아래에 있고 물이 위에 있으니 견험이치 지금 보니까 앞이 험함을 보고 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을 보고 항상 안에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가만히 그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위건이니, 그죠? 그래서 건이 되니, 건이라, 위건이라. 서남은 평이요 동북은 험조니 우 간방야니, 그죠? 서남은 평이하고 땅괴니까, 그 다음에 동북은 동북 간방이니까 험조하니 우 간방야니, 또한 간방이니 방제 간중 건중하여 바야흐로 그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불의 주험이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마땅히 그 험함에서 달아나지 못하고, 또 괴가 자소과일 내하니, 이건 뭐 주자 뇌산 소각계에서 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산괴가 이렇게 있으면은 뇌산 소가, 그러면 여기 있는 여기 효가 위로 올라갔다 이런 뜻이 되고, 양효가 음효가 밑으로 네 번째 자리로 내려왔다 이 뜻이겠죠. 그래서 양진즉 양이 올라간즉 왕거 오이 득중하고 가서 오 자리 다섯 번째 자리에 거쳐하면서 중을 얻었고 물러가면, 그래서 입어 간이 부진이라. 그래서 만약에 물러간다 그러면은 간 속으로 들어가서 나아가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 점이 이 서남이 분리 동북이나 그러나 당 건지 시하니, 그런데 건의 때를 당했으니 필견 대인 연후에, 반드시 대인을 본 연후에야 가히 재난이요 가히서 어려움을 그 건너고 우 필수정 연후에야 또한 반드시 발음을 지킨 뒤에야 득길이 괴지 구호 강건 중정하여, 그래서 길함을 얻고 그 다음에 괴의 구호가 강건 중정하여서 유대인지 상하고, 대인의 상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견대인이라고 할 때 대인은 바로 이 모든 것을 구원해줄 이 강건 중정한 바로 구호대인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대인의 상이 있음이라. 자이상오효. 자, 두 번째 효로부터 시작해서 저 상육효에 있는 효는, 그죠? 효, 다섯 개의 효가 개 특정이 다 정위를 얻어서, 그죠? 다 음자리에 음이 있고 양자리에 양이 있어서 정위를 얻었으니 또한 정즈예라. 그래서 바르야 길하다 그랬기 때문에 바로 바르다라고 하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 점이 우왈 또한 이견대인 정질이라. 그죠? 대인을 봄이 이롭고 바르게 함이 길하다라고 하였느니라. 개견함자는 대개가 험함을 보는 자는 또는 험함을 당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죠. 험함을 당한 자는 어떻게 된다? 귀어 능치, 능이 그치는 것을 귀 여기고 이렇게 되죠. 그치는 걸 귀 여기고 우불가 종어지요. 또한 끝까지, 그런데 그치는 것은 그죠? 그침에 대해서 끝까지 하는 것은 불가하고, 왜냐하면은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하는 것이고, 처험자 험함에 처한 자 이어지니 불가 실기 정례라. 그래서 험함에 처한 자 반드시 나아가는데 이롭고, 당연히 험함을 빠져나가야 되니까 나아가는데 이롭고, 그런데 나아가는데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발음을 잃는 것은, 그죠? 그 발음을 잃는 것은 불가하니라. 그죠? 가히 그 발음을 잃어서는 아니 되느니라라고 하면서 반드시 발음을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주역은 어떤 경우를 두고 보더라도 발음을 잃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결코 권모술수를 부려가지고 하는 것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서남이라는 것이, 서남이 괴도 없는데 왜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쫙 풀어놓은 것이 지금 그 가운데 있는 세 주들이에요. 이것도 공부 삼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 가서 그냥 읽어보세요. 그러면 집에 가서 하나도 안 하죠. 맞나요? 거기 보면 주자, 왈, 가나, 감상, 그죠? 산괴가 아래에 있고 물괴가 위에 있어서 그 괴가 건이 되니, 건은 난야라, 그죠? 건은 어려움이라. 서남은 은방이요, 그죠? 서남은 은방이니 평이한 땅이고, 동북은 간방이니 험조지 천이.
이것은 다 뭘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후천팔괴 방위도를 가지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바로바로 이제 구별해낼 줄 아셔야 됩니다. 반절 우리 훨씬 넘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처요. 그 다음에 당건지시에 그래서 건의 때를 당하여서는 이추평이 그죠? 이추평이 다시 말해서 평이한 곳을 따르는 것이 이롭고 평이한 곳으로 가는 것이 추창이라라고 해서 이제 따른다 달려간다 이런 뜻이 되겠죠. 평이한 곳으로 가는 것이 이롭고 이 분리 주 험조하고 그래서 험조한 곳으로 가는 것은 이롭지 아니하고 이건 뭐 어떤 경우든지 마찬가지가 되겠죠. 또 그 다음에 이견대인하여 그래서 대인을 봄이 이로워서 이재건 그래서 어려움을 이로써 어려움을 건너고 그 다음에 수정 발음을 지킨다면 길이라 그죠 길하니라 그러므로 고로 서득 착괴 점여찬이라 그래서 그러므로 점을 쳐서 그죠 시초점을 쳐서 이 괴를 얻으면 그 점이 이와 같다. 다시 말해서 길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인을 보아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발음을 지켜야지. 그러하지 못하면은 결코 이롭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건이선암 그죠? 건꾀는 선암이 이롭다라고 했는데 시설 이 설명은 바로 곤꾀의 분효라 곤꾀에 나뉘어져서 더욱 분명하니라 그죠? 다만 부지종하 삽입고 그랬죠. 그런데 무엇을 따라서 무엇 때문에 지금 곤꾀의 그 뭐요 그 이 선암득 뭐죠 선암득풍이라라고 하는 그 선암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괴에 뭘 가지고 그 이선암이라라는 말을 삽입했는가 그죠? 뭘 따라서 종하 삽입 무엇을 따라서 삽입했는지는 부지 그죠?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누가 뭐냐면 저 건꾀 아니 곤꾀가 온 것이니 저 곤꾀에서 온 것이니 이렇게 되겠죠. 저 곤꾀 레하니 차수식의 변예라 이것이 바로 개개별로 변한 예이라 그죠. 괴상에는 지금 현재 수산 건꾀상에는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곤꾀에서 왔으니 성인이 도저 이 간견 등류 개주 곤이니 그죠? 곤하여 저 도하니 저 도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성인이 그래서 저 속에 이르러서 보고서 이것을 얻어서 그래서 곤꾀를 지어서 그 도리에 이르렀으니 대저 양꾀 다자 음래하고 그죠? 대저 양꾀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음으로부터 왔고 음꾀는 다자양 대부분이 양으로부터 왔으니 이를테면은 진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부 다 한 내용이에요 실은. 자, 남자의 진꾀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어요? 곤꾀가 누구를 한번 받아들여서 하늘꾀의 양 하나를 먼저 받아들인 거죠.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쭉 보면은 그래서 자 진꾀는 곤 제1획이 변한 것이고 다시 말해서 진꾀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요 진꾀라고 하는 것은 곤꾀의 제1획이 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공자가 설계전에서 말씀하신 건을 한 번 찾아서 일색이라는 말 기억나나요? 한 번 만나서 그 다음에 진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나서 감이 되고 세 번째로 만나서 간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감시 제2획 변하고 그죠? 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곤꾀의 제2효가 변한 것이고 간꾀는 시 제3획 변하니 그죠? 바로 곤꾀의 제3획이 변한 것이니 그래서 3획이 변했다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이미 제1색, 2색, 3색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었죠. 저기 보면은 그 뒤에 공자가 설명해 놓으신 내용에 그래서 3획이 변했으니 이것이 역지 취상이라 바로 역의 상을 취함이고 부중
확정료라. 그죠? 일찍이 뭐가 확정된 것은 아니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 상을 취하는 것이지, 이금 수상 건기에 뭐가 확정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변, 한 번 찾고 두 번 찾고 해서 변괴의 의미로 파악을 해야 되고, 개체, 그죠? 그래서 대부분이 저 궤체에 근거하여 보건대 간하 감상, 다시 말해서 수산 건괴가 되는 거죠. 간하 감상의 수산 건괴에는 무곤, 그죠? 곤괴가 없는데 바로 개사에는, 바로 개사라라고 하는 것은 문왕이 수산 건괴의 이 매단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자 왕왕, 그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왕왕 지취 감중 변효하여, 그죠? 땅귀에다가 왕왕 감의 그 가운데 효의 변함을 취하여서 변즉, 그래서 감귀의 가운데 요게 이게 변하면은 뭐가 된다? 역시 곤이 된다라고 하는, 그죠? 감이 변하면은 곤이 되는 것이라, 곤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해서 변효를 취해 가지고 그 다음에 괴사를 이렇게 형성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심존중이 논오성은, 그죠? 논오성컨대 심존중 혹시 누군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심존중. 심괄 그럼 혹시 기억하나요? 심괄. 어디서 들어본 듯한 사람 같지 않아요? 우리 중용 공부할 때 그 애공이 문정한데라고 하면서, 그죠? 정사를 물어봤더니 공자께서 포제방척이라 그 방법은 다 책 속에 다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인도는 민정하고 지도는 민수하니, 그죠? 다시 말해서 인도는 정사에 민첩하고 그 다음에 그 지도는 잘하게 하는데 민첩하니 부정야자는 무릇 정치라고 하는 것은 포로하라.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주자는 이걸 그때 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죠? 아까 민첩하다라고 할 때 주자는 이 민을 뭐라고 했느냐? 민은 그냥 빠르다, 속이라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리고 이 포로에 대해서는 바로 뭐냐면 그때 심괄이 아마 주석에 나왔을 겁니다. 심괄이 포로는 바로 포위하라. 자, 부들과 갈대와 같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성략책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은 전부 다가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해석했던 것처럼 인도는 민정하고, 그죠? 정사에 민첩하고 지도는 민수라라고 해서 민첩하다, 빠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했더니 이제 저기 정의, 한나라 때 나왔던 해설서들 있잖아요. 그죠? 한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당나라 때까지 걸쳐서 만들어진 그 얘기 정의에는 민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정현이나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민은 뭐라고 했던가요? 민이라고 하는 건 힘쓸 면자고 발음 같잖아요. 그죠? 힘씀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힘씀이라 또는 도모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작년에 사삼경 강의할 때 요거 그 정의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죠? 혹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건 도마에, 다시 말해서 인도는, 그죠? 사람의 도라고 하는 것은 민정이라라고 하는 것은 정사에 힘쓰는 것이고 또는 정사를 도모해야 되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도는 민수라 그랬으니까 바로 땅의 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잘하게 하는데 힘쓰는 것이고 또는 잘하게 하는 것을 도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로는 바로 뭐냐? 포로가 뭐라 그랬죠? 포로가 나나니 벌이라 그랬습니다. 나나니 벌, 그죠? 나나니 벌을 내가 나나니 벌이 한자로 가만있어 보자. 중자 배우시고 어제 봤는데. 과라. 어제 그거 공부하셨어요? 네. 과라. 수령 20장. 아, 그거 공부하셨나요? 네. 아, 이 공부를 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하느라고. 이게 그렇게 통한다니까 공부하다 보면은. 로자는 얘 뭐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니까. 자, 나나니 벌 과라. 내가 이것도 쓸는지 자꾸 써봐야 돼. 과라.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맞나요? 여기서 어디죠? 과라. 아니다. 벌레 배가 여기 들어가니까 이거는 과라 해서 하나, 둘, 셋, 넷. 여기 맞을 거 과라. 과라에서 나나니벌. 나나니벌 우리가 보통 쌍살벌 비슷한 건데 과라. 이 과라라고 하는 벌은 그 명령자. 시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시에 명령. 일명자가 아니라 이거죠. 명령자인데요. 명령자가 뭐냐면 뽕나무 벌레, 뽕벌레라고 하는 건데 이 나나니벌이 자기가 새끼를 낳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이제 새끼를 키워야 되잖아요. 이 모든 어미들의 본성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내가 직접 먹이를 갖다 줘야 되는데 그 먹이를 어떤 방식으로 조달을 하느냐면은 이때가 얘가 새끼 날 때쯤에서 역시 뽕벌레도 새끼를 낳아요. 그게 뽕벌레 명령이라고 하는데 새끼를 이제 자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뽕벌레 있는 집에 가서 뽕벌레 새끼들을 전부 다 업어옵니다. 업어다가 물어다가 자기 새끼들인 데다 갖다 넣어요. 자기 새끼들 땅벌이죠. 얘네들 땅속에서 그래서 과라를 마저 토봉이라라고도 표현합니다. 땅벌. 그래서 땅 굴 속에다가 딱 집어넣어 주면은 그럼 새끼들이 이제 그 나나니벌이 그 아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애벌 낼 때 명령자들을 잡아먹어요. 먹으면서 자랍니다. 다는 못 먹겠죠. 다는 못 먹고 그래서 개 중에 또 이 나나니벌들하고 같이 또 깨어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뭐냐. 이 과라가 명령자를 뽕나무 애벌레를 업어다가 키웠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양자간 것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정야자 무릇 정사라고 하는 것은 포로야라라고 하는 것은 뭐다? 나나니벌과 같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이렇게 길러야 된다. 그죠? 이른바 먹을 것을 백성들한테 가장 중요한 일할 시기잖아요. 그죠? 이 먹을 것으로서 백성들을 잘 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른바 양민이라고 하는 그죠? 무릇 정사라고 하는 것은 양민이라. 제가 거기다 하나 설명을 더 덧붙인다면은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은 우서 하서 하나라 역사에 보면 오자지가 있죠. 5 아들이 앞에 그 임금이 누구냐 누구지? 하도 포악한 정치를 하니까 정치는 안 하고 맨날 수렵이나 하고 다니면서 하니까 어머니하고 5 아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하나가 거기도 있고 요거는 저기서 나오는구나. 누구냐면 우가 순임금한테 순임금이 등극을 하고 난 뒤에 그 순임금에게 하는 말 가운데 정사라고 하는 것은 정유양민이라 정사는 백성을 기르는 데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바로 중용에서 공자가 표현할 때는 바로 부정야자는 포루야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사는 바로 백성을 기르는 데 있고 그 다음에 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정. 그 말은 참 우리가 참 의외로 저기 서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참 이게 문제인데 서경을 주역 공부하면서 서경 모르면은 안 됩니다. 서경도 항상 늘 옆에다 둬야 되는데 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정에 있고 정사라고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정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민이라 백성을 기르는 것이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게 그래서 제가 인이 뭐냐 어진 정치가 뭐냐 인정이 뭐냐라고 할 때 인정은 바로 양민이라 그랬죠. 우리가 동방목에 대해서 이걸 인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냐라고 할 때 하늘이 천생직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늘이 뭇백성을 내고 백성 유물유칙이라 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법칙이 있고 민지병이라 백성들은 떳떳함을 잡는다라고 하는 그 대목인데 그래서 하늘이 그 낸 백성을 잘 기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다 양민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어진 정치의 가장 기본은 바로 백성들을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홍범의 세계에는 일활식 이렇게 통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또 원자는 뭐예요? 선지장야라 그랬으니까 그것이 바로 뭐다? 또 선정이 되는 것이 되고 이렇게 쫙 다 연결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책을 읽어보든 어느 경전을 읽어보든 기본적으로 두루두루 다 음양오행의 도와 다 통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긋나서 멋대로 갖다 붙이면 안 된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심존중 하니까 심존중이 누굴까? 그러니까 심존이 바로 심괄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주자가 참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가끔 성리학자들이 그 성즉 리라라고 하는 요 너무 이 관념론적으로만 빠지다 보니까 그 한나라 때 해석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은근히 이렇게 부정하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 포로가 바로 저기 뭐야 그 나난이벌이라라고 하는 요 내용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모든 본초 강목이나 이런 쪽에서 다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심괄이라라고 하는 사람이 두루두루 굉장히 박학다식해요. 아마도 요렇게 쓰니까 풀초자가 있으니까 야 이거는 글쎄 나난이벌이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내세운 논이에요. 근데 다른 모든 저 뭐냐 식물 관련해서 뭐든지 간에 전부 다가 다 나난이벌로 들어가 있습니다. 설문해자에서도 나난이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자가 이걸 모를 리는 없는데 아마도 나난이벌이라 하기는 참 뭐했던 게 자기 백성 기른다고 실은 뭐냐면 딴 데서 이렇게 훔쳐오는 거잖아요. 그냥 딴 백성들 업어다 키우는 거니까 아마 이게 내가 주자를 변론하자 그러면은 아마 그게 영 걸려가지고 그런 다른 걸로 해석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서 아마 근거를 찾으면서 이 심괄이 쓴 내용을 가지고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되는데요. 어쨌든 주자의 그 노고도 한번 생각은 해볼 만은 해요. 왜 굳이 모든 데서 다 과라라고 했는데 굳이 왜 요렇게라고 했을까? 근데 저는 처음 공부할 때 어떻게 그 정사에 이렇게 사람들이 빠를까? 이것도 조금 느낌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정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포로와 같다, 부들과 같다 하는 게 저는 이게 약간 의문스러웠거든요. 이리저리 찾다 보니까 일단 설문해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당시 대부분의 책들이 어쨌든 나난이벌이라라고 했던 것. 어쨌든 그 심존중. 그러니까 이제 주자가 여차하면 의존하는 게 심존중이 좀 있습니다. 그 심괄, 그러니까 자가 존중입니다. 이름은 괄이 되고요. 이 사람이 오성을 논한 가운데 논하였는데 예로부터 없었는데 후대 사람들이 기여차환하니 그 이와 같이 이미 이와 같다라고 해서 불렀으니 즉 이것이 문득 그 뜻을 가히 이런 데서 미루어 볼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지금 수산 건께에는 이 서남이라고 하는 서남 곤방은 없는데 바로 곤방이나 간이나 그죠? 간꾀나 감꾀나 이 어려운 데서 빠져나오려면 둘 다가 바로 그죠? 이 곤방이 변한 여기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밀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것도 심존중이 말한 오성을 논하건대 이게 뭐냐? 자, 이 오성을 논하건대 자고로 옛날에는 없었는데 오성이라라고 하는 것은요. 저도 이거 찾으려고 참 오성이 기본적으로 이를테면 순임금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참고 삼아서 하나 알아두세요. 나중에 성씨와 관련해서 순임금은 어쨌든 왕족을 지냈기 때문에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죠? 고수 그랬죠? 고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장님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순임금의 그 순임금이 돌아가시고 난 뒤 이 후대에 그 자손들이 이곳저곳으로 가면서 성씨를 만들어냅니다. 규씨가 있고 이거 알죠? 진씨가 있고 그 다음에 전씨가 있고 그 다음에 요씨가 있고 그 다음에 호씨가 있는데 이것이 기본이 5성이에요. 후대에 그죠? 이것이 처음에는 이런저런 성들이 없다가 이제 5성인데 규씨는 누구냐면은 저 대규라고 하는 이름 혹시 시공부하면서 기억나나요? 대규라고 해서 그 문왕한테 시집가는 그 대규 시집가는 쪽이 성씨가 바로 대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왕이 그 다음에 주나라를 세우고 난 뒤에 순임금의 후손을 찾아가지고 또 제후로 삼았죠. 그래서 진 땅을 봉했기 때문에 진씨가 됐죠. 이 진씨가 나중에 제나라로 도망가가지고 그죠? 이 정난 때문에 제나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에 정착해 살면서 전씨가 됐죠. 그래서 이거는 전국시대에는 바로 강씨의 그 제나라를 전씨의 제나라로 바꿨죠. 그리고 난 뒤에 또 나중에 이제 제나라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 요씨가 나오고
호씨들이 나옵니다. 저 변방으로까지 가요. 그리고 이제 진나라를 거치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한나라가 들어서는 거죠. 이 한나라가 들어오면서 한고조 유방이 보니까 요 세력들이 대부분이 한나라의 도읍지를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은 뭐냐면 전부 다 바깥으로 내보내요. 내보내면서 어느 특정 지역에다 정착을 시키면서 또 뭐냐면은 제1성, 제2성, 제3성, 이거 성이에요. 제2성, 제3성, 제5성, 제5성부터 시작해서 제8성까지 생겨나는 겁니다. 이거 복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복성이 쭉 생겨났다가 나중에 이거는 어거지로 누구냐면은 한고조 유방이 갖다가 붙여준 성씨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부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 이 성씨들이 이제 한고조 유방이 죽고 한나라가 멸망하고 하면서 본래 또 자기 성들을 다 찾기도 해요. 어쨌든 이 성씨 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오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애초부터도 처음에는 없었죠. 없다가 시대에 따라서 이제 순임금의 후손들이 어느 지역 땅에 가서 정착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나가더라. 그러니까 주역의 괴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더라.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진제서시왈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진제서시왈. 괴가 합간감, 그죠? 간깨와 감깨가 합하여서 위건, 그죠? 위건이요. 위건이니 건이 되었으니 감은 북방야요, 간은 동북방야라, 그죠? 감은 북방이고 간은 동북방이니 이 서남 분리 동북은 하야오 그랬죠. 이 서남은 이롭고 그런데 동북은 이롭지 않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야 있고 그랬더니 개처 건난지 시에, 그죠? 대개가 그 건난의 때에 처하여서는 당적 타방이니 당연히 마땅히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니 소위 이어 곤 서남지 평이해라. 써한 바 바로 곤의 서남의 평이한 곳이 바로 이로운이라. 이롭고 불의 지어 위험지치, 그죠? 그래서 위험한 땅에 그치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니 소위 불리어 감간 동북지 험조해라. 그래서 이것이 써한 바 감과 간의 동북의 험조한 곳은 이롭지 않다라는 것이니라. 대인은 지 구호야라. 여기서도 이제 그 진제서시 같은 경우 대인도 바로 구호를 가리키니 당 건액지 시에 건액의 때를 당하여 이견 대덕지 인하여 대덕한 사람을 보는 것이 이로우니 이로써 제 대건지 난하니. 그래서 대건의 어려움을 건너니 간유 정제라. 그래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죠? 바르게 건너는 것으로 정의 건너는 것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왈 정길이라. 바르게 건너는 거, 발음으로 말미암아 건너느니라. 그러므로 정길이라. 처난 실정이면, 그죠? 어려움에 처해서 발음을 잃으면 기능 길호와 그 능이 길하겠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을 부닥들이더라도 자, 군자의 발음을 잃는 것은 결국 화만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거 거듭거듭 보시고요. 이 서남에 대해서 다들 왜 서남이 이렇게 나왔을까 하니까 각자 이제 조금씩 다른 입장으로 다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쌍호호시도 같은 입장입니다. 그 보니까 후천팔계 방위에, 그죠? 감은 동북괴고, 그 다음에 여서남의 이괴와는 위대라, 그죠? 그러니까 그 후천팔계상으로 간과 감, 아까 요거 있죠? 요거하고 요것은 서남의 여기하고는 뭐예요? 서로 대대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마주보는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글자는 길은데 그림으로는 간단합니다. 어디자? 맨 밑에. 대여여. 그래서 가면 이계위 대라. 그 다음에 간감이 합하
합하여서 뭐가 되고 건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분리 동북즉. 그래 동북이 이롭지 아니하면 곤리가 하고 곤리라. 그다음에 이로 그러므로 동북은 이롭지 아니하니라. 또 곧 또 즉 이 뭐죠? 곤리가 합하여서 뭐가 되고 진꾀가 되는 거죠. 화지 진꾀. 곤리가 합하면은 화지. 여기 이렇게 아까 이제 수산건이니까 이렇게 합한 것이 되고 이렇게 합하니까 화지진으로 이렇게 왔네요. 화지진이 되니 이것이 바로 이 선암의라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후천팔계 방위상으로 하나하나 떼어놓고 봤는데 지금 여기 그 누구냐 쌍호후 씨 같은 경우는 대성꾀를 가지고 이렇게 논한 거죠. 선암꾀가 되느니라. 이로써 건이 나뉘어. 그죠? 건은 어려움이 되고 진은 그래서 진짜는 나갈 진짜의 진은 곧 뭐다? 진야라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진야라라고 한 진은 진야라라고 하는 거죠. 그죠? 밝을 진짜의 진은 진야라. 그래서 나아감이라라고도 이렇게 파악을 했네요. 건꾀는 무선함이요. 그죠? 그 건꾀는 무선함한데 선함이 없는데 문왕께서 짐짓 즉 동북 그죠? 그 동북에 나아가서 그 다음에 대방 그죠? 서로 마주하는 방소에 대해서 방소를 가지고 그죠? 말씀을 하셨으니 불필괴내 취어 선함예라. 꼭 괴 안에서 선함이라라고 하는 것을 취할 필요는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대하는 관계로도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역을 보는 다양한 방식을 지금 우리가 읽어보는 거죠. 하물며 이양 진변이 지곤즉 하물며 두 양이 다 변하면 그죠? 변하여서 다 한다면은 어디로 간다? 직괴가 그죠? 직괴인 곤이니 그죠? 곤으로 가니. 다시 말해서 이거 양이 변하고 얘도 다 변하면 결국 뭐가 돼요? 전부 다가 곤방이 되는 거죠. 곤방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직괴인 곤방이 되니 곧 영유 이 동북이 취 서남지 상화. 그래서 동북을 떠나서 그죠? 동북방을 떠나서 그래서 이남으로 아니 서남으로 그 가는 상이 있는가 이렇게 표현했네요. 간과 감괴가 그죠? 성건괴하고 그죠? 감과 간이 건괴를 이루니 체는 수위 분리나 그죠? 체가 비록 이롭지 못하면 되지만 구호가 강건중정으로서 군어상하고 강건중정한 임금으로서 바로 중정으로서 그 다음에 위에서 군주 노릇을 하고 임금하고 유기는 밑 아래 있는 거죠. 유기는 이 유순중정으로 신어하하니 그죠? 아래에서 신하하고 그 다음에 하면서 그 다음에 3효와 5효가 또 여기 3효하고 5효가 또 뭐가 돼요? 그 혹괴 3효와 5효의 이 혹괴가 바로 뭐가 된다? 이괴가 된다 그랬죠. 3, 5, 호리 그죠? 3, 5의 혹괴는 바로 이괴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괴 눈이 되는 거죠. 목 그죠? 3, 5의 호리는 목이니 위견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견이라는 우리가 이견대인이라고 했을 때 다시 말해서 이거는 주역에 우리가 그 괴사나 이런 데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라고 하는 거 근거 없이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3호에서 바로 호리 목이 위견이고 또 우유 인신 그죠? 또한 인신이 있으니 인신 그죠? 그 신하함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견대인의 상이 그죠? 이견대인의 상이 있느니라. 대인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효를 가리키는 것이고 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저 밑에 있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가 이 눈을 가지고 저 위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견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은 여기서 지금 이효를 얘기하느니라 이교를 말한다. 그런데 지금 저 효사에 들어가서 이견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있는 상육효에서 한번 나오는데요. 일단 봅시다. 그래서 2효와 5효의 2효와 5효의
저쪽 넘어갔구나. 강유. 이와 오유의 강유. 다시 말해서 오는 강이고 지금 이는 유가 되는 거죠. 다 또 여시 양이 양자리에 음이 음자리에 바르게 있느니라. 그러므로 길하다라는 말을 공자께서 이렇게 쓰신 것이고, 그죠? 전체 괴사는 전체 괴상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니까. 또 규괴가 다 변하면은 뭐가 된다? 건괴가 되는 거죠. 아까 규괴는 다 변하면은, 그죠? 여기서 음료 변하면 택괴가 되는 거죠. 불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택교. 그래서 규괴가 전변한 것. 항상 나왔죠. 택괴에서 완전히 다 변한.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만 바르고 저기서는 초유만 바르지 못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전변하면 건이 되고, 그래서 규치 목류 소견상이요. 그래서 규괴라고 하는 것도 화택규니까 본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눈을 취하여서 보는 바의 상이 있고, 그죠? 보는 바의 상이 있고, 전변상으로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중이재전이라 또한 이익괴가 또한 뭐예요? 앞에 있는 거죠. 여기에 이익괴가 이렇게 앞에 있는 것을 바로 중시하였느니라. 중시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건괴는 취족, 그죠? 발을 취하였는데 바로 불능진, 그죠? 불능진상, 발이 능히 나아가지 못하는 상을 취하였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은 무엇을 중시했느냐면 감괴가 앞에 있는 것을 중시하였다라고 한 거죠. 여기서 그 능히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괴는, 자, 발이 나아가는 것을 하는데 바로 뭐냐면은 감괴 때문에 제대로 못 나간다 했고, 불괴 같은 경우는 바로 뭐냐면 앞에서 거듭거듭 또 이렇게 있는 거죠. 또 이렇게도 있는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본다면은 규괴는 바로 본다라고 하는 요것을 중시했고, 그 다음에 건괴는 감괴를 중시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 설명드렸듯이 규괴는 어쨌든 어긋났기 때문에 그래도 보아야 된다라는 무슨 글자가 많이 나오고, 견이라는 것을 효사멸로 쭉 얘기했고, 건괴 같은 경우는 발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죠? 나아가야 되는데 앞에 이 감 때문에, 험한 것 때문에 제대로 못 나가니까 갈까 말까, 그죠? 왕래, 그죠? 갈까 말까, 가다가 돌아올까 말까, 요걸 가지고 주로 얘기했더라라는 겁니다. 그거라. 그래서 명의 심교니라. 그래서 참 그 이름과 뜻들이 새겨보면 새겨볼수록 참으로 뭐다? 공교롭다. 그죠? 참 공교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이렇게 해서 나눠서 쓰신 쌍호호씨의 말씀이 참 더욱더 공교로운 맛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봉호씨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다 읽어봐야 되겠네. 둔괴, 그 다음에 곤괴, 건괴는 동이난, 이거 다 난괴로 표현해요. 아까 4대 난괴, 5대 난괴 하면은 곧 둔괴까지 들어가죠. 5대 난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둔괴나 다 바로 어려움이 되니, 입둔지 초, 그죠? 처음으로, 그죠? 둔으로 들어가는 처음에는 당연히 어려움이 되고, 왜냐면은 맨 처음에 건고온 다음에 술에 둔에서 맨 처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들어가는 둔에 바로 처음으로 들어가는 때가 어려움이 되고, 그 다음에 바야흐로 미심이라, 처음으로도 어려움이 되지만은 바야흐로 아직은 은미하여서 그렇게 심하게 깊게까지는 않다. 그렇게 깊이까지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곤괴 같은 경우는 곤지위난인데, 그죠? 역시 어려움이 되는데, 곤이다 그러면은 절원이 난구하고, 그죠? 절원이다 그러면 아예 누구로부터 도움 자체도 다 끊어지고, 왜냐하면 택무수가 되니까, 연못에 물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구원함이 다 끊어지고, 그 다음에 그 구해줄 자가, 그죠? 구해줌이 참 어렵고, 그죠? 구해주는 이도 어렵고, 그 다음에 구해주는 것이 어렵고, 그 다음에 건괴의 어려움이라는 것, 그러니까 앞에 둔괴 어려움이라는 것, 그 다음에 곤괴 어려움이라는 것, 건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험이 부진이라, 그죠? 어려움을 만나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라. 그러니 나가지 못하는 것이니 개전유 수지함이요, 그죠? 대개가
전부 다가 앞이. 자, 우리가 술에 둔 꾀. 그렇죠? 술에 둔 꾀. 술에 둔 꾀. 그 다음에 아까 뭐 했었죠? 곤꾀. 택수 곤꾀. 이건 택수는 밑에가 있네. 그죠? 택수 곤. 이거 어찌 물 되는 거. 그 다음에 수산 건꾀. 수산 건꾀 보면은 대체로 앞에 물의 험함이 물에 빠짐이 있고 뒤에는 산의 험함이 있으니 이건 수산 건꾀의 경우죠. 수산 건꾀 그죠? 수산 건꾀는 앞에 험함이 산의 험함 물의 험함 빠짐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산의 험함이 있으니 족불능 진행지 난예라 그죠? 좋기 또는 발이 능히 나아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느니라 그죠? 나아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고는 서남이요 가는 동북이니 고는 언 서남 득붕이 시야라 그죠? 곤귀에서 얘기했던 바로 서남 득붕이 바로 이것이고 또 말하기를 동북 상붕이라 상붕이라고 했으니 바로 취 간여 곤대야라 그래서 간을 취하여 간과 곤이 그죠? 간과 곤이 서로 간에 대대하는 것 마주하는 것을 취하였습니다. 이건 후천팔계 방위상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건꾀는 건꾀의 아래에 간꾀는 간꾀에 대해서 언분리 동북이니 바로 그죠? 동북이니 이것이 뭐예요? 바로 이것이라 또 언서남 이서남이라고 하는 것은 취 곤여 간대하라 그죠? 곤꾀와 간꾀가 서로 마주한 것을 취하였으니 이 대대 언즉 대개가 마주 대하는 것으로서 말한다면 차위 득이요 바로 이러한 것을 얻음이 되고 피위상 저것은 이름이 되니 차위 분리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로 분리함이 되니 지피위리요. 저를 안다면 바로 이롬이 되고 그 다음에 건난지 시에 그죠? 건난의 때에는 건난위리 다시 말해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가 되고 처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불가무라 그죠? 처건 이롬이 되고 처건 건에 처하는 것은 그죠? 없어야 뭐라고 해야 되나? 불가무키나 그 사람이 없으면은 불가하니라. 그러므로 뭐라고 했다? 이견대인이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견오를 보는 것으로서 이처 그죠? 이론처를 삼았으니 건 불가무기도라 이롬을 삼았고 또 건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무기도 그 도가 없으면 불가함으로 이 건난이 부실 기정자 위길이라 그래서 그 발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길함으로 삼았느니라. 이렇게 해서 꼼꼼히 한번 공부해 놓고 나면은요 나중에 실력들이 다른 거 공부할 때도 쭉쭉 이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